이번 시간은 원가 전산회계 1급 요점 정리와 관련해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하기 전에 원가회계에서 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부문공통비 배부 기준. 이 부문공통비의 배부 기준을 한번 정리하고 부가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소비된 부문의 공통비는, 각 부문의 공통비는 배부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해줘야 되는데, 간접재료비는 직접재료비가 배부 기준이 될 수가 있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나 종업원 수 등이 간접노무비의 배부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사용시간이 그 배부 기준이 될 수 있고, 건물은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건물 감가상각비의 배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비는 마력 곱하기 운전시간, 수선비는 수선횟수, 그 다음에 가스 소비는 사용량이 배부 기준이 되겠죠. 운반비는 운반 횟수라든가 무게 또는 운반 거리, 이런 것들이 운반비의 배부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수가 배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료나 보험료는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나 가격 등이 각 부문 공통비의 배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 기준도 원가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꼭 기억하고 계셔서 이론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부가가치세는 부과되는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일세율 10%가 이제 부가가치세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과세거래를 먼저 구분을 해보시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는 재화나 용액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그러면 재화를 계약상, 법률상 인도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뿐만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데요.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구분하시면 좋겠고, 용역의 공급 중에서도 근로를 제공하는 거, 여러분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용역의 공급 중에서도 근로의 제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용역의 공급 중에서도 근로의 제공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중에서도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용역의 공급 중에서 근로의 제공이나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용역의 수입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화의 공급 중에서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이 있고 이제 간주 공급이 있는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거나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 공급은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또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또 할부 판매할 수 있죠. 할부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나 조건부 판매, 위탁 판매, 그 다음에 가공 계약에 의한 재화를 인도하거나 또는 교환 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공매 또는 경매, 수용이나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은 모두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화의 간주 공급을 보시면,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
등으로 간주 공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 공급에 관련해 가지고 구분되는 것들이 가끔씩 이론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재화 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또 이제 현금이나 외상이나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죠. 그 다음에 그냥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장기면 이제 1년 이상 넘어가는 거죠. 기간이.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일 때는 회수 기준으로 하는 거. 그래서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는 회수 기준으로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조건이나 기한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죠. 그래서 조건부 판매가 이런 것들이죠. 홈쇼핑에서 보면 뭐 일주일간 써보시고 구매하세요. 뭐 이런 시용 판매 같은 경우. 시용 판매 같은 경우는 조건이나 이제 기한부 판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소비자가 나중에 일주일간 써보고 구매 의사를 표시했거나 또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때 재화의 인도 시기로 봐야 되겠죠. 조건부나 기한부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재화의 인도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이나 개입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제한은 얘네들은 이제 간주 공급이잖아요. 근데 간주 공급 중에서도 자가 공급이나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는 재화가 인도, 양도되었거나 사용하게 되었거나 소비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했을 때 그다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하는 재화. 수출은 선적일에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재화의 수입은 수입 신고가 완료되었을 때. 다음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인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 자판기를 보면 소비자가 동전 집어넣고 커피 뽑아 먹었을 때 그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주인이 무인 판매기 열어서 현금을 수령해 갔을 때 인취해 갔을 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재밌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경우는 담보로 제공했거나 사업의 포괄 양도 또는 참고증권이 양도되었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을 보시면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유상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고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근로의 제공도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근로의 제공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물건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수입했을 때는 이제 나중에 그 실기에서 세금계산서 관련돼 가지고 공부하실 텐데 재화를 수입했을 때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은 그냥 과세 표준일 뿐이고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실기를 할 때, 즉 매입 매출 전표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은 업종 중에서도 이제 소미업은 그냥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겠고요. 간이과세장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죠. 세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즉 매입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세관장이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죠. 그랬을 때는 공급가액은 그냥 과세 표준일 뿐이고 부가세만 회계 처리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부가세법상 사업자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자인 거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교부 의무가 면제된 자들이 있어요. 택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택시 타시고, 물론 요즘엔 택시 요금도 카드 결제를 하는데, 카드 결제하고 나면 영수증 발행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점이나 무인 판매기.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먹고 여러분들이 영수증 발행 안 하죠. 이런 택시나 노점이나 무인 판매기.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교부 의무가 면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매나 목욕, 그 다음에 이발, 미용 등에서도 세금 계산서 교부가 이제 또는 영수증 교부가 면제되어 있고요.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서 이제 간주 임대료가 있어요. 간주 임대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것은 이제 전산세무 2급인데요. 보통 이제 임대료 말고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주 임대료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임대 보증금 있잖아요. 전세금. 이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되겠다라고 해서 정계금 이자율 정도를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전산세무를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특히나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과세표준이죠. 과세 대상 금액이 과세표준인 겁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할부 판매나 장려 판매의 이자 이런 것도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대가로 받은 운송비나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나 이제 산재보험료 등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손이나 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도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환계약, 교환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판매업자면 컴퓨터를 주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을 때, 즉 이제 교환거래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과세 표준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또는 이제 파손 멸실된 재화,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술병 같은 거, 그거 보면 요즘에는 이제 100원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소주병이나 맥주병 반납하게 되면 100원 받을 수 있죠, 병당. 이런 것들도 과세 표준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포장비, 동사료, 연체이자 이런 것들도 이제 과세 표준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원가 얘기하고요. 원가 얘기하고 부가세 이론 요점 정리를 정리해 봤는데요. 원가 얘기하고 부가세 이론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원가 계산의 절차를 보시면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종류를 보시면 실제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전문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즉 원가 계산의 종류가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정부의 집계 여부에 따라서 원가 계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원가 계획의 시점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즉 원가 계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나눠지고,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비 집계 여부에 따라서 변동비든 고정비든 전부 원가로 본다면은 전부 원가 계산,
그다음에 변동비는 원가로 보지만 고정비는 비용가로 본다면 얘는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거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원가의 구성을 보시면 원가가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된다 그랬죠. 이 직접비하고 간접비의 구분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나눠지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는 직접 원가이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후비, 간접 경비는 제조간접비였죠. 그리고 직접 원가에다가 이 제조간접비를 더하면 제조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이 제조원가에다가 판매관리비를 더하면 판매원가, 판매원가에서 판매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계산되는 거 이것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업도의 증가에 따른 변동비나 고정비 이것도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변동비니까 증가하고 조업도가 증가해서 변동비가 증가하더라도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단위당 변동비, 즉 단가로 따지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고정비의 특징은 일정한 게 고정비죠. 근데 단위당 고정비로 본다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용 목적에 따른 원가의 분류들 있잖아요. 소멸원가나 미소멸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제조활동과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행태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 기간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매물 원가, 기회 원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의 순서를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가 계산됩니다. 그렇죠? 이 단기총 제조원가에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산출되고 이 직접 재료 플러스 직접 노후비가 기초원가, 기본원가이고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간접비가 가공비라는 거. 이 기초원가, 기본원가, 가공비 이것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요소별은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는데 재료비가 주요 재료, 부품, 보조 재료, 수목공급, 비품으로 구분이 되고 노무비가 임금, 급료, 잡급, 정업원 상해수당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경비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전력비나 가스수도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제품 관련성에 따라서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위에서 이 직접 경비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직접 경비의 종류가 좀 한정되어 있죠. 특허권이나 외주가공비, 그다음에 특정 제품의 설계비 정도 있다는 거. 나머지는 거의 간접 경비예요. 그다음에 이제 월할 경비, 직전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이렇게 구분하죠. 나누기 10이 할 수 있으면 월할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도 자동차 보험료면 우리가 1년분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누기 10이 할 수 있으니까 월할 경비. 이 월할 경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승급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살펴보셨고요. 검침에 의한 것은 직전 경비이고, 그다음에 수선비, 운반비나 외주광비는 지급 경비이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같은 경우는 발생 경비라는 거,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예정 배부 방법, 실제 배부 방법, 이 공식들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이론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부문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는데 이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특징이 있죠. 이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문비 중에서는 이제 부문 공통비를 배부하는 이 배부 기준. 그래서 간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배부 기준이 될 수 있고, 간접 노후비는 직접 노후비나 종업원 수, 직접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배부 기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운반비는 운반 횟수, 또는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 수선비는 수선 횟수, 전력비는 뭐 마력 구박 운전 시간 이러한
부문 공통비의 배부 기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에 출제될 수 있는 사항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재화나 용액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는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게 이제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게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러고요. 용액의 공급은 용역입의 무상 공급이나 근로의 제공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재화의 공급이고, 이 간주 공급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재화,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는 거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시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거나 또 이용이 가능하게 할 때, 또 사용이 가능한 때가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좀 재화의 공급 시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게, 할부 판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인데 장기 할부 판매, 이 장기 할부 판매는 회수 기준이라는 거, 그거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나 조건부나 기한부 판매가 이제 시용 판매, 뭐 일주일만 써보시고 구매하세요. 뭐 이런 시용 판매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그다음에 좀 수출을 했을 때는 선적일. 그다음에 이제 간주 공급 중에서도 폐업 시 잔존 대화는 폐업했을 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무인 판매기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인출했을 때 그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것,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 중에서 담보로 제공되거나 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거나 또는 창고증권이 양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용역의 공급은 유상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의 제공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이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뭐 면세사업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면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매입의 과세나 매출의 과세를 회계처리를 하시는데, 매입의 과세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실무 입력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공제 대상은 나중에 실기하시면서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가 나에게 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대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실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법정 지출 증빙 이러면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 지출 증빙인데, 반드시 이제 이런 법정 지출 증빙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교부 의무가 면제된 자들, 주로 보면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세요. 그래서 택시나 노점, 무인 판매기, 또는 소매나 목욕, 이발, 미용,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중에서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직매장에 반출을 하게 되면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을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 부분은 따로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따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금액이 과세표준이죠. 근데 이제 이 과세대상 금액은 공급가액이 과세대상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보면은 다음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로 해가지고 이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전산회계 1급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이론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실기 입력과 관련해 가지고 K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이 부분 K랩 실기에 관한 부분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